여러분,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를 그저 개설하는 것만으로 세금 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진정한 절세 효과는 단순히 계좌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자산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같은 ETF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손에 쥐는 순수익이 훨씬 많고 또 어떤 이는 수익률 자체는 낮지 않음에도 복리 효과가 자꾸 새어나가 아쉬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투자 상품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각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자리에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ETF는 어디에 넣든 괜찮을 것이라 여기고 한국 ETF도 무조건 절세 계좌에 넣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이 자주 나오니 일단 담아두면 든든할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막연한 생각 때문에 절세 계좌라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너무나도 쉽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ETF는 어떤 계좌에 두어야 가장 유리한지, 한국 ETF는 왜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커버드콜 ETF는 정말 절세 계좌에 넣어야 최상의 효율을 내는지 이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계좌를 열어보았을 때 이 자산은 여기 둘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 계좌에 넣었어야 세금을 덜 냈겠구나와 같은 명확한 판단이 바로 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절세 계좌는 그저 모든 것을 담는 만능 통장이 아니라 각 자산의 특성과 세금 혜택을 고려한 우선순위가 필요한 자리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ISA의 장점, 연금저축의 유용성, IRP의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자산을 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미국 S&P 500 ETF는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국내 배당주는 어느 계좌에 넣어야 할까요? 국내 ETF가 유망하다고 해서 무조건 ISA에 넣는 것이 최선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많은 분들의 고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계좌의 종류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ISA에 우선적으로 담아야 할 자산, 연금저축이나 IRP로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한 자산, 그리고 굳이 절세 계좌의 귀한 자리를 할애할 필요가 없는 자산까지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투자 계좌를 열어 어떤 자산을 빼고 어떤 자산을 넣어야 할지 바로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얻게 되실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올바른 배치 기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ETF는 ISA 계좌에 담는 순간 그 투자 효율이 극대화되고 또 어떤 ETF는 굳이 절세 계좌에 넣을 필요가 없을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ETF와 절세 계좌에 가장 잘 맞는 ETF는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선택할 때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오를까?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할까? 무엇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 와 같은 질문부터 던집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세 계좌를 활용할 때는 여기에 하나의 질문이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자산은 어느 계좌에 넣어야 가장 효율적일까? 이 질문이 빠진다면 아무리 열심히 계좌를 만들어 놓았더라도 정작 세후 복리 효과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배당이나 이자가 자주 지급되는 형태로 움직이고 또 어떤 것은 배당 없이 오로지 자산 가격 상승으로만 움직이는 등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어떤 자산은 일반 계좌에 두더라도 세금 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어떤 자산은 절세 계좌 안에 넣었을 때 그 체감되는 세금 효과가 확연히 벌어지는 극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세 계좌는 그저 좋다고 소문난 자산을 아무렇게나 넣는 통장이 아니라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전략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기준은 단 3가지입니다. 이 자산은 배당이나 이자 수익에서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가?
이 자산은 매매 차익을 오랫동안 굴릴수록 절세 계좌의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하는가? 이 자산은 일반 계좌에 두어도 세금상 큰 차이가 없는데 괜히 귀한 절세 계좌 자리를 불필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세 가지 질문만 명심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훨씬 명료해질 것입니다. ISA든 연금저축이든 IRP든 비록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언제 세금을 줄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세금 납부를 미루며 그 유예된 시간 동안 복리 효과를 얼마나 철저히 지켜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품 이름이나 종류부터 맹목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자산이 미국 자산인가 한국 자산인가, 배당형인가 성장형인가, 커버드콜인가 아닌가와 같은 큰 틀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세 계좌 안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자산과 일반 계좌에 두어도 무방한 자산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 계좌라면 어떤 자산을 담아도 다 이득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한정된 자리라는 핵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냉장고 공간이 넉넉하다고 착각하여 상온 보관해도 되는 식품까지 냉장고의 가장 좋은 앞자리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정말 냉장 보관이 시급한 식품들을 뒤편으로 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절세 계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하고 효율적인 자리는 가장 큰 절세 효과를 가져다줄 자산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해지는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귀한 맨 앞자리는 어떤 자산의 차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미국 성장형 ETF가 그 최우선 순위에 올라섭니다. 자, 그럼 이제 절세 계좌에 가장 먼저 담아야 할 자산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실제 투자 계좌를 보면 놀랍게도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ISA 계좌 안에는 국내 지수 ETF가 자리 잡고 있고 정작 중요한 미국 성장형 ETF는 일반 계좌에 따로 보관하며 배당을 많이 준다는 상품들은 일단 절세 계좌에 무작정 밀어넣어 두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을 세금 구조와 함께 놓고 본다면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ISA 계좌의 1순위는 바로 국내 상장 해외 성장형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처럼 배당을 많이 받는 구조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1순위가 되는 걸까요?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절세 계좌의 가장 큰 강점은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어 복리 효과를 더욱 오랫동안 누리게 해준다는 것인데 성장형 ETF는 이러한 절세 계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에 최적화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당이나 분배금이 자주 나오는 자산은 중간중간 현금 흐름이 발생하므로 눈에 잘 띄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는 더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느냐보다 그 돈이 계좌 안에서 세금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불어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배당형 자산은 마치 수시로 꺼내 쓰는 현금 주머니와 같고 성장형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거대해지는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세 계좌는 바로 이 눈덩이 굴리기, 즉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중간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인해 수익이 깎이는 부분을 최대한 뒤로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세 계좌의 가장 귀한 자리는 현금 흐름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보다는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성장형 자산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미국 ETF는 일반 계좌에서도 많이들 투자하는데 굳이 ISA 계좌까지 활용해야 하나요? 물론 일반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 ETF라 할지라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여러분 손에 남는 세후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할수록 이러한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오늘 당장 수익률이 1%, 2% 차이 나는 것은 쉽게 눈에 띄지만
세금 때문에 복리 속도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동안 보이지 않던 미미한 차이가 결국에는 매우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ETF 안에서도 다시 우선순위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분배금이 자주 나오는 상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의 투자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러한 선택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보충이 필요하거나 꾸준한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상품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 계좌의 1순위 자산을 고르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해외형 상품보다 시세 차익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성장형 ETF가 훨씬 더 앞에 놓입니다. 그 이유는 절세 계좌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지켜내야 할 가치는 중간에 빠져나가는 현금 흐름보다는 길고 강력하게 굴러가는 복리의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핵심은 단순히 미국이냐 한국이냐라는 기준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국 자산이 무조건 1순위가 아니며 그 안에서도 성장형 자산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 추종 ETF들이 왜 이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절세 계좌의 본질적인 성격과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랫동안 자산을 모으고 오랫동안 복리로 굴리며 그 과정에서 세금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구조, 이 세 가지 조합이 가장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자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ISA 계좌의 가장 중요한 맨 앞자리에는 일단 미국 성장형 ETF부터 떠올리시면 됩니다. 절세 계좌에 가장 먼저 담을 후보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탐색을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국내 고배당주나 해외 커버드 콜 ETF, 채권형 ETF 같은 자산들을 순서대로 적절히 배치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지점은 바로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 성장형 ETF만 알면 모든 절세 전략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투자 계좌의 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순위 다음으로 중요한 2순위, 3순위 자산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반대로 굳이 ISA와 같은 귀한 절세 계좌의 자리를 할애할 필요가 없는 자산들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들의 차이를 지금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여러분의 투자 계좌 배치가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1순위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2순위 및 3순위 자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이것만 담아라는 식의 일방적인 지침보다는 각 투자자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배치하는 기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절세 계좌 안에 넣었을 때 세금 차이가 분명한가, 그리고 그 세금 차이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유의미한가,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먼저 살펴볼 자산은 국내 고배당주 또는 국내 고배당 ETF입니다. 이 자산들은 ISA 계좌 안에서 매우 유용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산들은 궁극적으로 배당 수익이 핵심적인 가치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이 꾸준히 지급되는 자산의 경우 배당을 받는 순간의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여 자산을 불려나가는 복리 구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배당을 받는 것보다 절세 계좌 안에서 세금 부담 없이 배당을 받고 이를 재투자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도 월등히 유리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미국 성장형 ETF는 열심히 모으고 있지만 국내 배당주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애매하다고 느껴 일반 계좌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고배당 자산은 ISA 계좌 안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2순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성장형 ETF가 장기적인 눈덩이처럼 자산을 불려나가는 역할을 한다면 국내 고배당 자산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전체 계좌의 안정감을 높여주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두 자산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기보다는 각기 다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장형이 강력한 엔진이라면
고배당은 편안한 쿠션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자산은 해외 커버드 콜 ETF입니다. 이 상품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매달 꾸준히 분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 만족도가 높습니다. 계좌를 열어보았을 때 마치 내 돈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커버드 콜 ETF가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상품이 아니라 자산 가격의 상승 여력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최대 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외 커버드 콜 ETF는 ISA 계좌에 담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 내에서의 우선순위는 미국 성장형 ETF보다는 다소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세 계좌의 핵심 기능은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산 증식의 속도를 지켜주는 데 있는데 커버드 콜은 그 구조적 특성상 자산 가격 상승의 잠재력을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는 유형의 자산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는 단점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분배금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지탱하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버드 콜은 필수적으로 모든 투자자가 담아야 하는 자산이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한 목적형 자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ETF나 금 ETF 같은 자산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자산들은 당장 눈에 띄는 재미있는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기에 좋은 자산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방어적인 성격의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에도 포트폴리오가 심하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특히 금리가 높거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공격적인 자산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안전판 역할의 자산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채권은 안정적인 이자 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금은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가치를 보존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절세 계좌 안에서 이들을 보조적인 축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재의 인기와 자산의 적절한 배치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자산이 인기가 많다, 어디에 돈이 몰린다는 이야기는 단지 시장의 트렌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내가 ISA 계좌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은 돈이 몰린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절세 계좌의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분배금이 자주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자산으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계좌의 자산 배치는 나의 세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철저히 판단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미국 성장형 ETF가 ISA 계좌에서 가장 중요한 맨 앞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다음 자리에는 국내 고배당 자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이 분명한 투자자분들에게는 해외 커버드 콜이나 채권 같은 자산들도 그 역할을 할 자리를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문득 이런 궁금증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ISA에 넣지 않아도 되는 자산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소중한 절세 계좌의 한정된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보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반대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겠죠. 이제부터는 ISA 계좌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혹은 넣지 않는 편이 더 나은 자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계좌의 소중한 공간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절세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아껴 써야 할 공간을 절세 효율이 낮은 자산으로 채워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국내 주식 시세 차익형 ETF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나 코스닥 등 국내 주요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자산을 아무런 의심 없이 ISA 계좌에 당연히 포함시키곤 합니다. 국내 주식이라 익숙하고 편안하다. 요즘 시장 흐름도 좋으니 더 담고 싶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자산은 절세 계좌에 가장 중요한 첫자리를 내어줄 만큼 세금 차이가 큰 자산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내 주식 시세 차익형 자산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와 비교하여 절세 계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금 혜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원래대로라면 미국 성장형 ETF처럼 절세 계좌에 넣었을 때 세금 절감 효과를 피부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자산이 그 소중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그 대신 국내 지수형 ETF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막대한 절세 효과가 절실히 필요한 선수는 벤치에 앉아있고 일반 좌석에 앉아도 전혀 문제없는 선수가 VIP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격입니다. 두 번째로 ISA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자산은 바로 국내 주식형 커버드 콜 ETF입니다. 이 자산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쉬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분배금이 자주 들어오니 절세 계좌에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고 매달 꾸준히 무언가를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더 안전해 보인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커버드 콜 ETF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자산을 무조건 절세 계좌에 가장 먼저 채워 넣어야 할 대표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내 커버드 콜 ETF가 나쁜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산은 투자 목적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 계좌에 한정된 납입 한도를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이 자산을 넣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 흐름 확보라는 목적이 있다면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직 절세 효율성만을 놓고 본다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자산의 인기와 절세 계좌 내에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해외 배당형 ETF의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배당형 ETF 자체가 나쁜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꾸준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문제는 절세 계좌의 핵심적이고 한정된 공간을 거의 전부 이러한 배당형 자산으로만 채워버릴 때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좌의 성격이 장기 복리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마치 월별 현금 흐름 통장처럼 변질되어 버립니다. 물론 본인의 투자 목적이 분명하게 현금 흐름 확보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가야 하는 성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배치가 다소 아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시세 차익형 ETF는 절세 계좌에 최우선 자리를 줄 만한 이유가 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 커버드 콜 ETF 역시 일반 계좌와 비교했을 때 절세 계좌의 최우선 자산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배당형 ETF는 명확한 목적 없이 비중을 과도하게 높이면 절세 계좌가 가진 본래의 장점과 효율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뿐만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떤 계좌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이구나. 맞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실전 전략입니다. ISA에는 어떤 자산을 넣고 연금저축에는 무엇을 담고 그리고 IRP에는 어떤 자산을 배치해야 할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명확하게 정리해드린다면
여러분의 복잡했던 계좌가 한결 깔끔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실전 자산 배치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내 계좌에 자산을 넣어 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계좌의 핵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죠. ISA는 가장 효율적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주는 곳이고,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갈 중심축이며, IRP는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챙기면서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계좌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눈다면 갑자기 복잡하게 느껴졌던 자산 배치의 고민들이 한순간에 정리될 것입니다. 먼저 ISA 계좌입니다. ISA에는 가장 먼저 미국 성장형 ETF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누리고 싶은 자산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국내 고배당 자산을 추가하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기본적인 ISA 계좌 활용의 표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현금 흐름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다면 해외 커버드 콜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변동성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채권이나 금 ETF를 보조적인 축으로 편입하는 방식도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ISA 계좌를 아무거나 담는 잡탕 통장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 이것저것 무분별하게 넣어두는 순간 계좌 본연의 강력한 절세 효과와 자산 증식의 힘이 약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ISA는 말 그대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계좌입니다. 가장 절세 효율이 큰 자산부터 순서대로 신중하게 채워 넣어야 하는 곳이죠. 그 다음은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장기 투자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인 자산 적립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IRP보다 운용의 자유도가 높아 심리적으로 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계좌에는 장기 적립형 핵심 자산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미국 성장형 ETF를 중심축으로 삼을 수 있으며 여기에 배당 자산이나 채권을 소량 섞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쉽게 말해 연금저축은 나의 장기 포트폴리오에서 핵심 본진과 같은 자리입니다. 한번 편입하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함께 가져갈 자산들을 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편할 것입니다. 이제 IRP 계좌를 살펴보겠습니다. IRP는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계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공격적으로만 운용하기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IRP 계좌가 노후 준비라는 성격이 더 강하고 중간에 자산을 인출하거나 다룰 때 연금저축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자산만을 몰아넣기보다는 성장형 자산과 함께 방어적인 성격의 자산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포함시켜 구성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연금저축은 성장의 중심축으로 IRP는 절세 혜택과 안정성을 위한 보조축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세 계좌의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배치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SA 계좌에는 미국 성장형 ETF를 최우선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남는 공간이 있다면 국내 고배당 자산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자산들을 추가로 편입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적립해 나갈 핵심 자산을 담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성장형 자산을 중심으로 가져가되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배당 자산이나 채권을 소량 섞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앞서 언급했듯이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세 개의 계좌를 서로 경쟁시키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 유기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ISA 계좌가 만기가 되면 이제 끝났네 하고 단순히 정리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연결을 시도합니다. ISA에서 투자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절세 혜택은 단 한 번 받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계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어가면서 누적시켜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각 계좌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고 유기적인 투자 동선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ISA에서 먼저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린 다음 그 수익을 연금 계좌로 연결하여 다시 한번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 별표 먼저 ISA 계좌를 열어보세요. 별표 만약 거기에 국내 주식 시세 차익형 ETF가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이 자산이 적합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별표 두 번째로 미국 성장형 ETF의 비중을 확인하세요. 별표 만약 이 중요한 자산이 일반 계좌에만 집중되어 있고 ISA 계좌는 엉뚱한 자산들로 채워져 있다면 자산 배치 순서를 즉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별표 세 번째로 연금저축은 나의 장기 자산 적립의 중심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않을 핵심 자산들을 신중하게 편입하세요. 별표 4. 별표 네 번째로 IRP 계좌는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기면서도 앞서 강조했듯이 다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설계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이 네 가지 원칙만 제대로 적용해도 여러분의 계좌 구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ISA와 연금저축, 그리고 IRP는 단순히 어떤 계좌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 계좌가 가진 역할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산을 찾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산을 각 계좌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금은 주식 수익률처럼 요란하게 소리치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복리 수익률을 뒤에서 조금씩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좌 배치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은 당장 눈에 띄게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남들과의 자산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것입니다. 절세 계좌는 아무 자산이나 무턱대고 담는 통장이 아니라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순서대로 배치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성장형 ETF는 가장 앞줄에 배치하고 국내 고배당 자산은 그 다음 순위로 고려하며 커버드 콜 ETF는 투자 목적이 명확할 때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 시세 차익형 ETF처럼 굳이 절세 계좌에 최우선 자리를 내어줄 필요가 약한 자산들은 냉정하게 다른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만 제대로 잡혀도 여러분의 계좌 관리가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는 단순히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투자 성과와 자산 증식의 진정한 차이는 바로 그 다음 단계, 즉 자산 배치에서 벌어집니다. 동일한 자산을 매수했더라도 누군가는 세금을 덜 내면서 자산을 장기간 효율적으로 불려나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괜히 아까운 절세 계좌의 공간만 차지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순히 수익률만을 쫓는 투자자보다 자신의 계좌 구조와 자산 배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자신의 투자 계좌들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에는 어떤 자산들이 담겨 있는지, 연금저축 계좌는 너무 모호하게 여러 상품이 뒤섞여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IRP 계좌는 본래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핵심만 확인해 보셔도 생각보다 개선할 점이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효율적인 자산 배치의 원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국 성장형 자산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내 배당형 자산은 그 다음 순위로 살펴봅니다. 커버드 콜과 같은 상품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며 국내 시세 차익형 자산은 과연 이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계좌 관리는 한층 더 체계적이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계좌를 한 번에 말끔하게 정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을 무작정 따라 사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고유한 투자 목표와 계좌 구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자산을 정확히 배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세금을 현명하게 절약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복을 굳건히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거나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투자 이야기를 실제 돈이 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유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현명한 투자의 여정,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시죠. 감사합니다.